백제 왕실 기록엔 왕의 이름조차도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권은 아버지였던 아신왕 또는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전지왕은 외에 머물면서 그곳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구이신왕은 백제 아버지와 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가 되겠죠. 전지왕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아신왕대로 한번 가볼게요. 백제의 역사 기록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왕들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도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아신왕 그리고 전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다만 몇 가지 기록에 비춰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게요. 아신왕의 아버지인 침류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태자인 아신왕이 너무 어려서 즉위하지 못하고 아신왕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침류왕의 동생, 이 삼촌 진사왕이 등극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어리단 표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왕이 되어서 국정을 이끌 만한 나이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20살을 넘기지 못했었겠죠. 하지만 아신왕은 불과 6년 만에 이 삼촌을 죽이고 결국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진 않았어요. 아무리 많아봐야 20대에 왕위에 올랐을 겁니다. 이후 약 13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고구려의 복수전을 감행했죠. 훗날 13년 뒤 세상을 떠났을 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정말 많아봐야 40살 전후였을 겁니다. 어쩌면은 40살을 넘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전지왕이 등극했을 때도 역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이는 됐다고 보고요. 그래도 20살 조금 넘었었겠죠. 그리고 나서 14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처럼 40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많아봐야 겨우 40살 정도 돼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뒤를 이은 구이신왕은 태어난 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16세 어린 나이에 즉위해 제대로 된 실권 없이 아버지 전지왕이 그랬듯이 그저 그렇게 왕위를 이어가다가 7년 만인 2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왕위에 앉혀질수록 그 왕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리고 실권은 그 왕을 앉힌 세력, 가령 섭정을 하는 어머니나 할머니 또는 삼촌과 같은 그런 친척일 수도 있고요.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앞서 전지왕 때도 실권은 전지왕의 외가였던 해시들이 다 쥐고 있었다 그랬죠. 구이신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이신왕 때의 권력은 이 어머니 팔수태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긴 왕후라 써있는데 이제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태후가 되겠죠. 어린 왕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섭정을 했을 거고요. 게다가 이 외왕의 딸로서 그러니까 외국의 공주죠. 이런 든든한 백이 있었던 만큼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권력을 나라와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음탕한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임나 지역을 다스리던 목만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외인이에요. 이 팔수태후가 이놈을 끌어들여서 궁에서 온갖 지저분한 짓을 일삼고 목만치는 이런 배경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아주 개판이죠. 둘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임나라고 하는 곳이 어딜 말하는지 지금도 사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임나라고 하면은 여기 가야나 가야의 일부 또는 그 인근이다 또는 여기 대마도를 의미한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목만치는 과거 왜구가 신라를 침략했을 때 왜구를 이끌던 목라근자란 놈이 있었습니다. 이 목라근자가 신라 여인을 취해 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목만치는 외인 아버지와 그리고 신라인 어머니 사이의 호녀라였고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세력을 이어받았는지 몰라도 임나의 세력가가 돼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 팔수태후는 외에서 남편을 따라 백제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백제니까 당연히 가족, 친구도 없고요. 주변에 죄다 백제인들 뿐이니까 외로웠겠죠. 그런데 이 남편 전지왕이 백제에 오자마자 이렇게 다른 부인 해씨를 맞아들이기도 했고요.
자기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뭐 해시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해시 왕비를 맞아들이는 게 수순이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본인은 많이 외로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외로웠던 메인 남녀가 눈 맞아서 그렇고 그런 아니 대놓고 지저분한 짓을 벌이면서 어린 아들을 하나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요. 그러지 않아도 아신왕 때부터 만신창이가 돼 있던 백제를 아주 막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아무리 외로운 건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서 지저분한 짓을 하고 나라를 망친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죠. 고려 초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5대 경종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헌해왕후가 아들 목종이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면서 이 당시 김치향이란 놈을 끌어들여서 온갖 지저분한 짓에 둘 사이에 애까지 낳고 국정을 아주 박살냈습니다. 이 헌해왕후는 나중에 천추태후라고 불리는데 천추태후를 다룬 KBS의 드라마에선 다분히 용감하고 애국적인 인물로 묘사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 실상에 비해 미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쯤에서 제가 여성이 섭정을 하는데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역사에 있어 누군가 왕을 내세워 섭정을 했던 사람 중에 정말 임금과 같은 마인드로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없습니다. 하나 있네요. 조선말 고종 때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했었던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그랬네요. 이 흥선대원군 빼고는 섭정을 하면서 죄다 자기 집안 배불리는데 혈안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팔수태후부터 시작해서 고려 때 천추태후, 고려 말기에 나오는 그런 원나라 출신 왕후들이 있죠. 25대 충렬왕에 비었던 제국대장공주, 26대 충선왕에 비었던 계국대장공주, 이런 인간들 때문에 당시 고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외척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조선 중종 때 왕비 문정왕후, 영조의 두 번째 부인 정순왕후, 순조비였던 순원왕후, 이 사람들은 섭정하면서 쥐게 된 권력으로 자기 형제들, 자기 집안만 배불리고 백성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했던 간에 이 백성들 삶이 파탄났다는 결과로만 봐도 이들의 섭정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구이신왕 때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려 때 김치향이 그랬듯이 팔수태후와 놀아났던 이 목만치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백제의 조정을 농락합니다. 심지어 일본 서기에서조차도 이런 목만치의 행동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자, 같은 동족인 일본 사람들까지 이렇게 안 좋게 봤다면은 할 말 다 한 거죠. 이 목만치는 백제와 임나, 외를 오가면서 외에 정치제도를 도입해 백제에 강제적으로 적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록은 없지만 이후의 정황으로 봤을 때 목만치는 그렇게 폭정을 일삼다가 훗날 반대 세력과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혀 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문제의 근원이었던 이 팔수태후는 외왕의 딸 공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그런 외와의 외교 관계 때문에 죽음은 면했을 거란 추측이죠. 만약 이 사람을 죽였다면은 백제는 그러지 않아도 외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관계가 끊어지겠죠. 아마 구이신왕은 이 과정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구이신왕의 죽음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국정을 농단하는 목만치를 제거하려다가 당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음 왕인 이 비유왕 세력이 이복 동생으로 나오는데요. 비유왕 세력이 목만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해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구이신왕이 이 목만치를 제거하고 싶은데 마침 이 반란을 일으켰던 비유왕 세력을 뒤에서 지원하고 협조한 거죠. 정작 이 비유왕 세력이 반란에 성공한 뒤에 필요가 없어져서 제거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저분한 어머니 하나 잘못 만나서 어린 나이에 왕노릇 하나 제대로 못해보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점에서 고려 목종의 그 불쌍한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구이신왕의 기록이라고는 420년의 즉위에 427년에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7대 사반왕 또 12대 계왕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무 힘도 없이 살다가 아무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간 불쌍한 임금입니다. 다음으로 즉위하는 이 비유왕에 대해서는 구이신왕의 아들이다 또는 구이신왕의 이복동생이다 하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아신왕 때부터 재위기간을 계산한 걸로 봤을 때 왕위에 오를 만한 아들이 구이신왕에게 있진 않았을 것 같고요. 다른 곳에는 이 비유왕이 전지왕의 서자란 그런 기록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왕이 구이신왕의 동생이라고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이신왕이 그 비유왕의 반란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라면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지금까지 왕위를 찬탈했던 뭐 8대 고이왕, 그리고 11대 비류왕, 13대 근초고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뭐 용모가 훌륭하다, 성격이 호방하다, 명성을 떨쳤다, 사람들이 따랐다 하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찬양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막 찬양을 해대는 거죠.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면 이 비유왕한테도 그런 찬사가 따르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바로 이 비유왕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구이신왕을 죽이고 찬탈했겠구나 하고 유력하게 추정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외척의 기에 눌려 아무런 권위도 행사하지 못하고 가엾게 살다간 전지왕, 구이신왕 이 부자 임금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비유왕 때부터 백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왕조 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